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김기환 신임 뉴욕 총영사가 본 방송을 방문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 한인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포사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부임한 후 뉴욕과 뉴저지 등 관할 지역 주정부, 의회 관계자들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어제 오후 부임 인사차 본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뉴욕 한인 동포사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주요 현안을 함께 소통하며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래도 그 동반자가 이제 우리 한인 동포사회 각 분야에 있는 또 그 지역 단위의 동포사회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의논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영사는 한인 1세대들의 노력이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자녀들의 정책성 확립을 위해 총영사관에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 이제 자기 생활에 쫓기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식들의 교육을 미국 이제 교육에 맡기다 보면 여러 가지 한국의 정체성, 언어 교육,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뭐 다 열심히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총영사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총영사는 또 해외 공간이 창조경제의 혁신센터가 되어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다며 뉴욕이 한미 간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1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동포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통령님께서 각 해외 공간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기능을 좀 10분 해다오 하고 말씀을 특히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뉴욕이 하여간 한미 간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1번지로서 자리 잡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김기환 총영사는 지난 2011년부터 주미 한국 대사관 경제공사로 재임하며 한미 FTA와 한국인 전용 비자 법안 추진 등의 핵심 사업에 참여했고 지난 4월 7일 뉴욕 총영사로 부임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267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한식당 금강산을 지키기 위해 한인 단체장들이 나섰습니다. 한식세계와 추진위원회 등의 한인들은 금강산 지킴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지성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단체장들은 지난 25일 금강산 지킴이 추진위원회를 발대하고 뉴욕 법원으로부터 267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뉴욕 소재 한식당 금강산에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금강산 지킴이 추진위원회는 어제 플러싱 금강산 건너편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한인들은 금강산을 지지한다라는 광고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0여 명의 직원들의 주장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강산 지킴이 관계자들은 금강산 대표는 지금까지 직원 고용을 통해 1000여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동포사회의 모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유지성 대표의 실추된 이미지는 반드시 복구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유지성 사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교포사회에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금강산을 통해서 1000여 명의 불체자가 구제를 받는 그러한 일도 하셨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만큼은 실추된 그러한 크레딧은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금강산 지킴이 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20여 명의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소심이 있는 날까지 한인들의 힘을 집결해 피켓 시위 등 금강산 이미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난 볼티모어 몬다민 몰 인근에는 한인 업소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 한인식품주류협회는 갈수록 폭동으로 인한 피해 업소가 늘면서 40여 업소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송기봉 회장은 협회로 걸려오는 전화 중 상당수는 피해를 당했다는 간단한 내용만 밝히고 업소명 등은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리코스토어와 그로서리, 뷰티 서플라이 업종의 피해가 컸습니다. 볼티모어 폭동 이후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인 유미 허건 여사도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미 여사는 어제 오후 7시 메릴랜드 한인 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 9시 30분에는 피해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번 폭동의 원인이 된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과격 시위가 재발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미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네팔을 돕기 위한 운동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를 틈탄 사기 행각도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총장과 주 소비자 보호국은 네팔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적십자사 등 구호기관이나 자선단체를 사칭해 성금 모금을 하는 사기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소비자 보호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이 시기를 노린 사기범들도 극성을 부리기 마련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후원단체가 확실한 곳인지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소비자국은 후원금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신설됐거나 잘 알지 못하는 기관에 후원금을 내지 말고 후원기관의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이 정식 후원기관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주 소비자 보호국은 후원금 사기에 대한 신고와 피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유대계 손에 넘어갈 뻔했던 코리아 빌리지가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코리아 빌리지 되찾아오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코리아 빌리지가 다시 한인 소유로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빌리지 소유 회사인 중국계 부동산 투자업체 에머트 프로퍼티사는 지난 3월 초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유대계 투자그룹이 인수 대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서 최근 코리아 빌리지를 다시 시장에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대계 투자그룹은 계약 내용에 포함됐던 까다로운 클로징 절차상의 문제로 막판에 인수 의사를 접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계 손에 넘어갈 뻔했던 코리아 빌리지가 다시 매물로 나오면서 한인 투자그룹들도 잇따라 매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멀트 프로퍼티 측에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한인 투자그룹은 두세 개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리아 빌리지는 현재 건물 용도 미승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데다 3천만 달러를 웃돌던 건물 가격도 2천만 달러 후반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인 부동산 관계자는 코리아 빌리지를 다시 한인 소유로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에는 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진이 뉴욕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땅콩 휴양에 직접 연루된 대한항공 직원 2명이 모두 미국 법원에 손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의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500억 원이 넘는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사무장은 또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경향신문은 박 사무장 대리인을 인용해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합의하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 재판과 산재 심사는 별개 문제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의 산재 결정 전까지 업무상 부상에 준하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 역시 지난달 9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개인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주별 증가폭으로 뉴욕은 4번째였으며 아칸소주가 가장 많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지난 2014년 미 전역에서 800만 명 이상이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1,550만 명의 주민들이 직장보험이 아닌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1,060만 명에 비교하면 46%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해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총 32만 2,782명으로 2013년 17만 680명보다 무려 89%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칸소 168%, 로드아일랜드 104%, 메인 93%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폭입니다. 뉴저지도 2014년 기준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26만 1,176명으로 2013년도 15만 4,823명에 비해 69% 증가했습니다. 전미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 전체 인구의 6%가 아시아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는 학사 이상 고학력이 미국인보다 높았고 지역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5월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앞두고 어제 아시아계 미국인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혼혈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 중 중국인이 434만 7,0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인 364만 8,933명, 인도인 346만 1,017명, 베트남인 190만 7,256명 순이며 다음이 한인 176만 8,64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 이어 일본인은 143만 3,105명으로 6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미국 내 아시아는 총 1,943만 7,463명으로 전체 미국 인구의 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613만 8,286명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는 176만 3,198명으로 주 전체 인구의 8.7%를 아시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는 특히 25세 이상 인구에서 대학 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51.3%로 미국인 29.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병원의 안전성에서 뉴저지주는 전국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위권으로 나타난 뉴욕주 병원의 안전불감증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소비자 의료 권익 옹호 단체인 리프락 그룹이 어제 발표한 전국 50개 주 2,523곳 종합병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 뉴저지주는 전국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겐 카운티의 홀리네임 메디컬 센터, 해켄색 대학병원과 잉그루드 병원 등이 모두 A등급을 받았고 평가 대상 병원 66곳 가운데 43.9%인 29곳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허슨 카운티의 호보큰 대학병원 과 미들섹스 카운티 에디슨의 JFK 메디컬 센터도 A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퀸즈의 플로싱 병원과 자메이카 병원이 D등급을 받는 등 평가 대상 139개 병원 가운데 25곳만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주별 순위에서 38위에 그치면서 하위권에 들었습니다. 특히 플로싱 병원은 지난해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D등급으로 더 나쁜 평가를 받았고 지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엘머스트 병원도 B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병원 가운데는 그나마 뉴욕 퀸즈 병원만 꾸준히 A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4.29 폭동이 발생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문화적 오해를 피하고 타인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2년 LA는 불길과 폭도들에 휩싸여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23년이 지난 오늘 폭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현장은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사이먼 최 씨. 최 씨는 폭동 당시 흑인 밀집 지역에서 옷가게를 하다가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은 이곳에서 리커스토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최 씨는 한흑 관계의 개선은 많은 업주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사람은 돈만 벌 줄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모자라면 오케이 다음에 가져와라 무슨 주기도 하고 또 가져오면 오케이 안 가져오면 뭐 커뮤니티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LA 폭동이 일어난 지 23년이 지난 오늘 한흑 관계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인근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I love my Korean people. Y'all good people, you know. We learn from y'all, y'all learn from us. We learn from each other. That's how we become a better person. 한편 오늘 한인타운에서는 4.29 폭동 23주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를 비롯해 한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한인 인사들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4.29는 한인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리 로봇이 알아서 척척 요리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하는 직장 여성에게는 어서 빨리 현실화됐으면 좋겠네요. 부엌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스파게티를 선택하면 곧 로봇팔이 스파게티면을 냄비에 넣어 삶고 양파를 다져 소스도 끓입니다. 면에 소스를 끼얹기만 하면 스파게티 완성. 손님상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한 업체가 18년 연구 끝에 발명한 요리 로봇인데 요리사가 요리하는 장면을 촬영해 입력하면 24개의 관절과 129개의 섬세한 센서로 이루어진 로봇 팔이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칼질에 국자로 휘휘 젓는 것은 물론 소스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꼼꼼한 주부처럼 팬의 양쪽을 닦아낼 정도입니다. Really mimic my hands and any chef's hands, then with some work on it, there's no reason why you can't do just about anything. Kneading bread, making sushi. 최근 독일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인 요리사 로봇은 단연 시선을 끌었습니다. 업체 측은 200개의 레시피를 입력해 오는 2017년 시판할 예정인데 가격은 10,000파운드, 우리 돈 1,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음식 3D 프린터 박람회. 캐비어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터가 등장했습니다. 젤라틴을 끓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3D 프린터가 동그랗고 반짝이는 캐비어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과일향 젤리이지만 겉모양은 캐비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몸에 좋은 과일과 채소 등을 이용해 과자나 초콜릿을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We can reach high-quality restaurants because it's very attractive. We can reach elderly people because it's very easy to chew. And we can reach children which don't eat their vegetables. 음식 3D 프린터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 영양소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You have machines that can make all kinds of beautiful shapes from sugar or chocolate. I think the next step will be towards personalized food, for instance, for medical nutrition. 주방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요리가 뚝딱 완성되는 마법 같은 풍경이 펼쳐질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유학생의 배우자들이 비자 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서도 미국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유학생의 배우자들은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은 미국 학교에서 정식 I-20 발급을 받아 학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풀타임 학점 수강은 허용되지 않고 파타임으로만 수강이 허용됩니다. 전미 소상인 주간을 맞아 퀸즈 플러싱 지역 소상인들을 돕기 위한 심포지움 행사가 열립니다. 피터프 뉴욕시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싱 지역 소상인들에게 각종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행사를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중고차 광고 가격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주맨 윌리엄스 뉴욕시 의원은 중고차에 붙여진 가격과 실제 업소를 방문했을 때의 가격이 수천 달러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법을 통해 낚시성 광고 가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영재 프로그램 가을학기 4, 5학년에 입학할 등록생을 모집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어제 2015에서 16학년도 영재 프로그램의 시험 응시 양식 접수를 내달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은 유치원부터 3학년생까지 볼 수 있고 신청서와 안내서는 각 공립학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22일에 마감되고 합격 여부는 9월 중 통보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불겠으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차차 맑아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고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월요일도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알러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